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몸 건강히 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대로 사실 말이 필요 없는 베스트셀러죠. 김승섭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사회에 사회역학이라고 하는 다소 좀 생소하지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의학 분야를 소개하는 책이어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읽어보신 분이 많겠지만 또 읽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제가 이 책을 읽은 관점들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또 한번 되새겨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한 번쯤 아픕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몸이 아프죠. 그래서 오히려 아픈 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이상하고, 또 어쩌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로봇이 아픈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보통 몸이 아프면 그냥 지금도 아프네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혹은 좀 심하게 아프면 병원을 가죠. 이 병원에 가서 우리는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는 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또 몸에 병이 생기기 전에 화학적 상태로 되돌려 놓는 여러 가지 요법들을 사용합니다. 이걸 우리가 치료라고 하죠. 하지만 그 병의 원인이 내 몸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파악하고 제거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한 직장에 다니거나 특정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특정한 병에 더 많이 걸린다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되돌림 이상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병의 원인이 사회적일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제도, 정책, 환경, 상황 같은 것들이 병을 일으키고 심화시키는데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제도, 상황, 환경 같은 것들이 병과 상관관계 혹은 더 나아가서 아주 강하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나 정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사들이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신기했거든요. 이런 의사들이 종사하는 학문 분야를 사회역학, 소셜 에피데몰로지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분야의 여러 가지 연구를 소개하는 에세이를 담은 의사 김승섭 교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책을 이번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꼼꼼하게 책을 읽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역학을 다룬 책이다 보니까 제가 꼽은 키워드는 역시나 사회역학입니다. 사회역학은 앞에 2분 퀵서비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질병이나 특정 집단의 건강 상태를 만들어내는 요인을 사회 제도, 정책, 환경, 상황 같은 데서 찾는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의 한 분야라는 거에 조금 방점을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런 일을 한다.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는. 직관적으로는 사실 좀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컴퓨터를 많이 하면 손목이 많이 아프지 않을까. 하루 직장에서 컴퓨터를 열심히 7시간, 8시간씩 두들기면 손목이 아픈 건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원인과 결과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대체로 이게 이 사회역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쉬운 작업이 아닌 요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책에도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만 한 2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관성을 엄밀하게 드러낸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분야 전체가 갖고 있는 어떤 난점이기도 해요. 조금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은 혹은
그 논술 준비, 특히 인문계 논술 준비를 하는 학생 친구들에게는 더 익숙한 걸 텐데, 연관관계,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확정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그 점이 하나 있겠고, 또 나머지 하나는 이 책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지만, 사회역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대체로 사회적인 위치가 불안정하거나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연구를 하고 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사회역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사들이기 때문에 이게 병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뒤에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의사로서의 의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이 사람들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원인은 사회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제도 변경이나 정책 설정이나 뭐 긴급 지원 같은 것들이 치료 방법이 될 텐데, 의사로서 내놓는 처방이 될 텐데,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미 갖게 된 편견을 버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역학을 연구하는 의사들에게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승섭 교수가 책에서 소개하는 연구 대상들도 역시 이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2009년에 그 파업 투쟁에서 해고됐던 노동자들이라든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이라든가,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라든가,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들, 또 저소득 가구가 많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작업 환경이라든가, 회사의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정책이라든가, 아픔에 공감해주지 않는 주변인들의 태도 때문이라든가, 은밀하거나 혹은 또 대놓고 자행되는 사회적 차별 때문에 신체의 상처를 입습니다. 이게 병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회역학을 하는 이 의사들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못해서 유전자에 이상이 있어서 혹은 운이 없어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병을 앓는 원인은 명백하게 사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진단입니다. 진단이요. 진단이 있으면 당연히 뒤에 처방이 뒤따라야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사회의 진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 뒤에 이제 병의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법을 발견하는 이 의사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진단이 사회에 있기 때문에 치료도 메스, 약 이런 게 아니라 제도 개선, 보완, 긴급 지원 이런 걸로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가서 이런 김승섭 교수 혹은 이 사람과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런 책을 쓰는 이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역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차별받는 사람들, 소수자들, 여의치 않게 피해를 입고서 신체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이 사회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리고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처방, 이 의사들이 내리는 사회적 처방이 유효해지겠죠. 우리가 투표를 해서 정책을 바꿔야 그 사람들이 구제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또 이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그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아프게 된 원인 중에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그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건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종보통 키워드 사회역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았고요. 이 책과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콘텐츠를 추천해 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이 같은 작가의 후속작이라고 하기에는 주제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책의 바로 뒤에 나온 작품, 김승섭 교수의 우리 몸이 세계라면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신체를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 인간의 신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이 책과 함께 읽었을 때 일관된 메시지 하나만큼은 전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체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질병인지 아닌지, 혹은 어떤 것이 건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혹은 어떤 몸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말이죠. 오늘 함께 살펴본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책이라고 하면, 이 우리 몸이 세계라면이라고 하는 책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신체 자체, 그리고 신체를 이해하는 다양한 어떤 방식들을 이해하는 방식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서 이 책과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 몸을 바라보는 방식,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역사학, 사회학, 철학에서는 다 좀 익숙한 주제거든요. 이런 주제들을 다룬 책들도 많고, 이미 이제 철학 이쪽 인문학 분야에서는 이미 굉장히 오래된 연구 주제로 자리를 잡았는데, 의사로서 훈련받은 이 사람이 쓰는 관점은 또 굉장히 많이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가 쓴 몸에 관한 글이라는 점에서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김승섭의 우리 몸이 세계라면 이라고 하는 책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책 소개를 마쳐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페르낭 브로델의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읽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20세기 역사학, 특히 경제사를 연구하는 데에 이 페르낭 브로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떼어놓고 얘기하기 힘든 위대한 경제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대표작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네, 이 책은 요만합니다. 600-700짜리 페이지 책으로 막 7권, 8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읽는다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그 자신의 주요 저작인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강연한 강연록이 바로 이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읽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경제 둘 중에 하나의 분야에라도 관심이 있는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